오늘은 모유유산균 이야기입니다. 모유유산균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정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료의사 닥터인입니다. 장내 미생물 중 락토바실러스 가세리가 비만 억제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중 우리나라 한 기업에서 여성 모유에서 추출한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균주를 이용해 비만 억제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이것을 상품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모유유산균, 일종의 마케팅 용어인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의 유제품을 만드는 한 기업에서도 같은 연구를 했었는데요, 여기는 모유가 아닌 인간의 장내에서 추출한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균주를 이용해 복부 지방의 감소와 체중 감량에 효과를 보인다는 논문을 일찌감치 2010년 유럽 영양학회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요구르트로 상품화하기로 했었네요. 락토바실러스 가세리는 주로 소화기관과 건강한 여성의 질점막에 살고 있는 정상상제균으로 나쁜 균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해서 여성들의 비뇨생식기 건강을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과연 비만 억제로 효과는 있는 걸까요? 제 생각은요, 아주 조금은 효과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모유유산균에 대한 논문들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에 발표된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연구한 논문을 보시면요, 나이 19세에서 60세 사이, 체질량 지수는 23 이상이고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인 실험 참가자 5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실험 참가자를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12주간 모유유산균과 위약을 복용하게 한 후 체중을 비롯해 체지방, 허리, 엉덩이 둘레 등의 변화를 비교하였습니다. 결과를 보니 모유유산균을 복용한 그룹에서 체중은 1.1kg, 허리 둘레는 2cm, 엉덩이 둘레는 2.8cm이 감소해 위약을 복용한 그룹에 비해 조금 더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복부 내장 지방은 위약군에서는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모유유산균을 복용한 그룹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왜 이럴까요? 전반적으로 두 그룹 간의 차이도 통계적인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생각도 감소폭이 너무 미미하고 감소폭에 비해 편차로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2017년 발표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연구한 논문입니다. 나이는 20세에서 70세 사이, 체질량 지수는 25에서 35인 지원자 90명의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네요. 그런데 이번엔 모유유산균을 2개로 나눴습니다. 10억 개 균주가 들어간 저농도와 100억 개 균주가 들어간 고농도 유산균으로요. 실험 참가자들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눠 매일 위약과 저농도, 고농도의 유산균을 12주간 복용하게 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요, 내장지방에서는 영남대학교에서 실시한 논문과는 반대로 모유유산균을 복용한 그룹에서 위약을 복용한 그룹보다 더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피하 지방을 측정한 항목에선 위약을 복용한 그룹을 포함한 3개의 그룹 모두에서 증가를 했는데요, 오히려 위약군보다 저농도 모유유산균을 복용한 그룹에서 제일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허리 둘레의 길이는 고농도 모유유산균에서 제일 많이 감소를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위약을 먹은 그룹에서도 1.7cm 정도 감소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도 피하 지방 항목과 마찬가지로 저농도 모유유산균을 복용한 그룹에서 오히려 1.3cm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2013년 발표한 생쥐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는 조금 결과가 다릅니다. 생쥐들에게 살을 찌우도록 설탕을 먹여가면서 모유유산균을 같이 먹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중과 지방량을 측정한 연구였는데요, 여기에서는 확연하게 모유유산균을 복용한 그룹이 복용하지 않는 그룹보다 체중 증가와 지방 축적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고농도보다 저농도 유산균을 먹인 그룹에서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왔네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과 반대인 거죠. 3개의 논문들 모두 비만 억제에 대한 효과는 보이기는 하나 효과가 일관되게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비만의 원인 수도 없이 많습니다. 비만과 연관될 수 있는 주변 조건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실험실 수준의 동물 실험과 그렇지 못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현실 속에서도 비만에 대한 치료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모유유산균 논문상으로 나온 결과로는 비만 억제에 대한 효과는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획기적인 수준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칸 컨퍼런스에서 빌 게이츠가 말했듯이 앞으로 세계를 바꾸게 될 3가지 중 한 가지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실험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곰팡이를 페니실린이라는 획기적인 항생제로 발전시킨 것처럼 유산균,
그냥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유산균 그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